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섭입니다. 오늘은 장애와 관련된 이 복지법안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제정안입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 많이 하셨는데 특히 19대 국회 이제 국감이 마지막 국감이었죠. 네, 종료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특별히 현안이 많은 부처가 바로 보건복지위원회인데 그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번 국감을 마무리하셨는지 평가 또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이 국감에서 복지 국감을 하겠다 하고 정말 알찬 국감을 기대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우리 보건복지 산하의 그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 네, 또 우리 이 전자 신분증 이 발행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약 이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재정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이 재정 상태가 나빠요. 그래서 네.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 그리고 역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삼성 합병할 때 그 의결권의 문제, 그리고 노인 일자리 문제, 많습니다. 또 장애인 공약을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네. 이런 문제, 그리고 역시 국가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부실하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에 대한 이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개편에 대한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다뤄졌어요. 그러나 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메르스 국감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가지고 특정한 날짜를 하루 정해서 하도록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증인 채택 문제로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점, 네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한 앞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메르스라는 큰 문제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깊이 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도 또 사과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또 네. 원인도 있었을 터인데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정책 자료집을 내셨습니다. 네.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성인 실종자 신원 확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네. 네. 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1년에 네. 성인 실종자가 한 6만 명에 이르르고 있어요. 6만 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DNA 구축이라든가 제대로 우리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분들이 실종된 채로 잊혀져 가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네. 대해서 이번에 실종자 신원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것인가, 네. 또 이분들을 찾는 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은 또다시 저희가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모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안이라 비중이 좀 큽니다.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워낙에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복지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두셨고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재정안으로 발의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하면은 네. 주로 신체 장애인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심 밖에 있죠. 네.
그래서 정신장애인은 아마 이 선거에 그게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신장애는 단지 이 일반 신체 장애와 똑같이 정신의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약 네. 73%가 타의에서 입원되는 겁니다. 네. 자기 신체인데 네, 네.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원 이 보증인들 네. 또 이 정신과 의사 네. 이런 동의가 있으면은 입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또 병원에서 나올 때도 네, 네.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또 여기에 따라서 복지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법을 통해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하는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다. 네, 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이 아직 그 정부 측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통과되기는 어려울 걸로 예측되고 있으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신체 장애는 우리가 다른 분이 봐서 식별이 가능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예측이 되지만 정신장애는 겉에서는 이 판단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겪는 고충이 이중 삼중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들을 제기해 오셨습니까? 특히 이제 취업하기가 어렵고 아하, 예. 그다음에 교육 예. 그리고 우리 문화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소외됨과 동시에 인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도가니 사건이라든가 예. 그런 우리 사회의 경종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성폭행을 한다든지 네. 또 가정에서 이웃집 아저씨들이 그러한 일을 한 사건들이 네네. 우리 사회 문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고용이나 평생 교육 또 지역사회 복구 또 복지 서비스 지원 이런 장애인 또 복지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 강역별로 하나씩은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특히 이제 정신장애인 지원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중앙과 지역의 정신장애 복지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번 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이나 취업이나 우리 사회복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사회적인 이제 통합이 소중하죠. 즉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시키고 배척시키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통합이 중요해요. 장애인 이 시설도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지체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죠.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 입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셨어요.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예를 쓰셨고 토론회도 개최하셨고 네, 또 1인 릴레이 시위도 있었고 네, 지금도 1인 릴레이 지금도 시위를 하고 하고 있군요. 있습니다. 네네. 이 제정안에 대한 그 해당 이해 당사자 또 관련 단체 위원장님께서 청취하고 계신 그 호응도는 얼마나 높습니까? 아마 절실하죠. 네. 정신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또 그 성인이 네네. 일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취업해서 돈을 벌어온다. 네. 얼마나 행복한 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지역에서도 이러한 정신장애인 일자리가 네. 이 장애인 자활센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이 시설도 네. 증서를 내서 원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번 제정안이 신체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 이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로 만드신 건데요. 언론에서도 네. 무슨 사고만 나면은 네. 정신병력이 있는가 뭔가 다 이게 조사해서 그렇습니다. 내보내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훨씬 낮습니다. 일반. 네. 그건 미국이나 어디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한 편견을 없애는 운동을 우리 언론계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번 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이건 재정법이기 때문에 이제 네. 공청회를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네. 통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네. 또 이렇게 노크하고 끊임없이 두드리면은 네.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런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그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개할 법안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입법 취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많죠. 초중등 교육법이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의 권율 이런 법에 의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도 두게 되어 있고 학교 폭력 대책 저지위원회 등을 두죠.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인사들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영유아 보육법에 있어서도 이런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지만은 우리 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폭력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죠. 네. 아동 폭력에 대해서 그 온 사회가 떠들썩했는데 네. 이렇게 학부모 대표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이런 위원회가 열리면은 네. 합법적으로 그 참여할 수 있게끔 이 근무를 제휴시키는 겁니다. 네네. 이 근무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법을 네네. 제출한 겁니다. 아, 이게 개정안 내용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학교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 같은 곳에 부모가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참여를 위해서 휴가를 신청할 때는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네.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은 날. 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직장에서. 아, 그리고 오전에 열리면 오후에 와서 근무하면 되죠. 네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참여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렵고 못했던 거네요. 그래서 참여율이 낮았죠.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 위원들이 네.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이러한 법입니다.
네, 이 환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 국회 통과 전망을 좀 밝게 보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역시 직장- 한국 경영인 총연합회라든가 네. 이런 데서 이 반발이 예상이 되죠. 되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참여 않고 일을 하는 걸 원하죠. 그렇겠죠. 그러나 바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 바로 우리 사회를 이 박해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어 나가려면은 바로 이 고용주께서도 이러한 문제는 이해해 주시고 또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인연합회 총연합회나 이런 경제단체에서도 반대하지 말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민원 현장에서 필요한 입법 활동에 주력을 해오셨는데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꼭 요거는 정말 해결하고 싶다라고 욕심을 가지신, 의지를 가지신 이 대목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아요. 역시. 네. 이 송파 세모녀 이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그 건강보험료를 5만 원을 넘게 냈어요. 네. 사골세를 살고 있는데 사골세를 전세로 환산을 해서 재산으로 보고 부과를 한 거죠. 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분은 네. 173억짜리 빌딩에 관리인으로 등록이 돼서 불과 2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냈잖아요. 이렇게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든지 네. 뭔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저는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이 중풍이나 치매나 또 우리 이 집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누워 있는데 등급을 제대로 잘 못 받아서 혜택을 못 받는 예. 분들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OECD 평균에 거의 반절 조금 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어르신들입니까? 1세대에 걸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대는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들이 중풍이나 치매로 알아두었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끝으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입법 계획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역시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겠죠. 네.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은 이 복지 제도가 제대로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 이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